Annyeonghaseyo, Korea. I'm Rachel Zegler, and I play Snow White in Disney's Snow White. What? Weird. 꺼져. 간절한 소원 꼭 이루어질 거야. 언젠가는 1937년 고전 명작을 바탕으로 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화 신작 백설공주가 3월 19일에 개봉하였습니다. 개봉 전부터 도를 넘은 원작 파괴와 주연 배우 레이첼 지글러의 여러 망언들로 인해 수많은 구설수에 오르며 2년 전에 개봉한 인어공주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딸을 얻은 왕과 왕비는 눈보라가 치던 밤에 태어난 딸에게 백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왕실의 부와 물질들을 백성들과 나누면서 왕자를 이어받을 백설공주에게 용기와 공정함 그리고 진실됨을 중요한 가치로 삼게 합니다. 어느 날 왕비는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왕은 남쪽 왕국에서 온 아름다운 여인 그리말드와 재혼하는데 어두운 속내를 감추고 있던 그리말드는 자신의 흑마법으로 왕국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왕을 타지로 보내버린 뒤로는 새로운 여왕으로 즉위하여 왕국의 모든 부를 독차지하는 폭정을 시작합니다. 왕국을 이어받을 공주에서 그리말드 여왕 한여로 전락한 백설공주는 부모님이 가르친 것처럼 백성들을 자비롭게 보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항상 그리말드 여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했던 마법 거울이 백설공주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자 그리말드 여왕은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숲속에서 조용히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차마 해칠 수 없었고 그리말드 여왕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라고 하자 백설공주는 숲속 동물들의 안내를 받아 7 난쟁이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의외로 초반부는 인어공주보다 낫다고 느꼈는데 뮤지컬 디어 에바넨슨 그리고 영화 라라랜드와 위대한 쇼맨의 음악을 맡았던 파사겐 폴이 이번 작품의 음악을 담당해서 뮤지컬 넘버들이 매우 훌륭했고 1937년 원작에 나왔던 곡들도 반가웠지만 이번 작품에 새로 추가된 백설공주의 메인 테마 Waiting on a Wish가 영화의 분위기와도 잘 맞는 완성도 높은 곡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 논란들로 인한 비호감 이미지와는 다르게 백설공주를 연기한 레이첼 지글러의 퍼포먼스도 좋았고 원작의 주제곡을 팝 스타일로 어레인지한 인어공주의 파트 오브 유어 월드보다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DC 확장 유니버스의 원더우먼으로 잘 알려진 겔 가도시 연기한 그리말드 여왕은 최초의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빌런답게 포스 넘치게 묘사되지만 그리말드의 뮤지컬 넘버가 나올 때는 약간 깨는 느낌이 있으며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러셀 크로우가 연기한 자베르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원작이 88년 전에 제작된 작품이고 원작의 바탕이 된 그림 형제의 동화는 19세기에 나왔기 때문에 독사과를 먹고 영면에 든 백설공주가 백만탄 왕자의 키스를 받고 살아난 다음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을 그대로 영화로 옮기기엔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점에 동의하기 때문에 현대의 관객들을 위해 백설공주를 2010년대 이후 디즈니 공주들처럼 주체적인 여성 주인공으로 각색하여 그리말드 여왕으로부터 왕국을 되찾는 내용이 된 것 자체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았다는 식의 주장과는 다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많은 논란이 되었던 레이첼 지글러의 인터뷰에서 스토커 같은 왕자에게 구해지지도 않고 진정한 사랑을 꿈꾸지도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원작의 플로리안 왕자 포지션이지만 전혀 다른 캐릭터인 남자 주인공 조나단에게 백설공주는 백마탄 기사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식의 말을 하지만 독사과와 진정한 사랑의 이맞춤 설정이 그대로 나오고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은 다음 조나단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데 마귀 할멈으로 변신한 그리말드가 독사과를 권할 때 풀스윙 귀싸대기라도 때린 다음 모든 걸 바로잡을 내용인 것처럼 말해놓고 막상 백마탄 왕자의 도움은 받아야 하는 모순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와 왕자의 게임에 출연한 외소증 배우 피터 딩클리지가 지적했던 것처럼 백설공주는 인종 다양성을 고려해 히스패닉 배우를 캐스팅해놓고 7 난쟁이 배역에는 외소증 배우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점이 큰 논란이 되었는데 원래 7 난쟁이들은 다양한 인종의 외소증이 없는 배우들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나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과 비슷하게 난쟁이로 묘사될 예정이었지만 이 논란이 너무 커지면서 결국 난쟁이에서 마법 인종으로 설정이 변경되고 디자인은 원작의 7 난쟁이와 비슷하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묘사되었는데 급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인지 난쟁이들을 볼 때마다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졌고 2004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폴라 익스프레스에서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그래픽 수준이 폴라 익스프레스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리말드 여왕의 최후 또한 원작과 다르게 각색되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다고 했지만 마귀 할멈의 모습으로 절벽에서 추락사하고 그녀를 따라다니던 대머리 독수리들에게 뜯어먹히는 것이 자극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세계 동화 전집 버전들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묘사되는 여왕의 최후들 중 가장 어이없었던 것으로 각색되어서 실망스러웠고 7 난쟁이들과 더불어 2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제작비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색한 컴퓨터 그래픽 때문에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백설공주는 주인공의 인종만 바꾸고 막상 원작에서 달라진 게 없는 총체적 난국이었던 인어공주보다 근소하게 낫긴 하지만 원작을 이상하게 뜯어고쳐놨기 때문에 인어공주와는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많은 영화였는데 인어공주의 흥행 실패로 인해 1억 달러 가량의 적자를 봤던 디즈니가
백설공주까지 흥행이 실패하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 디즈니의 부활을 알렸던 라푼젤의 실사판 리메이크도 이렇게 뜯어고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인데 그동안의 비판들을 새겨듣고 제대로 좀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5월에 개봉 예정인 7사화 시리즈의 신작 릴로 앤 스티치는 나름 원작에 충실하게 제작된 것 같은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시절 디즈니 감성을 릴로 앤 스티치에선 느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백설공주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